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해서 지금 잘 보세요. 서울은요, 용산 쪽 한남이 떠지고 있죠. 그리고 강남은 다 떴잖아요. 요즘 어디입니까? 송파가 뜨고 있잖아요. 송파가 뜨니까 어디가 뜨냐면 성수동이 뜨는 거예요. 성수동이 너무 집값이 올라가니까 어디로 퍼지냐? 강진구 쪽으로 퍼지는 거예요. 강진구가 제가 보니까 그 2040 그 계획 수립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진짜 강진구는 젊은 친구가 있으면 얘는 세입자, 나이 든 사람이 있으면 얘는 건물주의, 그 정도로 이제 개발이 안 됐고 옛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지금 자양동 쪽에 한강변 앞에 모아타운들이 그나마 잘 되고 있어요. 이에도 모아타운 진행되면서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냐? 처음에는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들어갔다가 지금은 한 3억 5천까지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양동 쪽에 보면은 건대 앞이고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왜 재건축이 안 됐을까? 보니까 아시겠죠? 이 아파트 단지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아파트 단지에 학교가 초중고 다 있잖아요. 당연히 아파트에 초중고 다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건축할 때는 초중고가 있으면은 집을 30층 올릴 수 있는 거를 15층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땅 모양도 그렇고 해서 약간 모여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 안 됐던 곳인데, 그 중에서 저는 뭐냐면 지금 자양 3차 아파트 있죠. 우성 아파트가 이 초중고에 정문을 끼고 있다 보니까 제일 좋은 아파트로 평가받고 있고, 여기는 재건축한다는 현수가 딱 붙이니까 11억, 12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자양 우성 아파트 2차 같은 경우는 아직 재건축 얘기 안 나오니까 한 9억에 1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곳인데, 잘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시간의 문제지 결론은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고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자양 3차 아파트 앞에 계신 분들은 가보시면은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하고자 하는 분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여기 도로, 이게 삼각형 모양 빌라 있죠. 이상하게 도로 모양이 이렇게 작은 도로가 이렇게 대각선 났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재건축한다고 하면 이 빌라도 포함하지 않겠나. 그럼 여기 있는 도로를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도로를 좀 반듯하게 해서 좀 셋백이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 어디냐면 요게 삼각형 모양의 빌라들 있죠. 요 빌라만 단독으로 사업할 수는 없다 보니 만약에 자양 3차 아파트가 재건축한다고 하면은 같이 넣어서 할 경우에는 서로가 윈윈 전략으로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요 빌라는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은 뭐냐면 공공재개발이 여기도 1차, 2차 지정을 했는데, 요즘 또다시 뭐냐면 조금씩 공공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강명 7구역 같은 경우도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은 사업성 분석까지 다 나와요. 비례율 102% 나오게 되고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자들 추정금액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공재개발이라 무조건 버리지 마시고, 최근에 수시모집으로 해서 공공재개발하는 곳은 여러분들 사업성 분석이 다 나오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공공재개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 그거예요. 천호동에 있는 A1-1구역이에요. 요게 자 보세요. 그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천호 A1-1구역인데 이게 한강변을 접하고 있어요. 여기 또 브릿지가 낮이다 보니까 여기가 강진구 쪽, 구이동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라서 이 산업 쪽으로도 좋고 위치가 좋아요. 근데 이 뒤에가 뭐냐면 A1-2는요, 신속통합 방식이에요. 근데 나는 유일하게 뭐냐면 이 동네에서 정말 뭐다. A1-1 같은 경우도 비례율도 101%, 40층에서 747세대 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공재개발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나는 실거주할 목적이 있고 하면은 이쪽에서 좀 돈을 더 넣더라도 매수하면은 이건 가져갈 만한 아파트 같아요. 네, 무조건 강동구라고 해서 안 좋은 동네가 아니고, 고덕동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가 뚫리고 한 대단지가 나오지만, 제가 강동구 쪽에서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서울의 강남 쪽을 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하철이 어디냐면 암사역은 8호선 라인인데 천호동은 5호선 라인까지 연결되어 보니까 선릉까지 금방 가요. 20분 만에 강남 갑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천호역 앞에 있는 한강변 앞에 있는 A1-1 공공재개발이 저는 솔직히 이 중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들도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거의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되어 있다가 거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뭡니까? 물건은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서울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경매 물건 있죠. 경매 물건 잘 보십시오. 왜?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유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경매 나온 물건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두 번째, 임대사업자 물건. 그 두 개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피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안 팔려 할 거고, 팔더라도 가격 더 올릴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릴 수 있는 거는 경매 물건이나 임대사업자 물건을 매수할 경우에는 충분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 한강변 앞에 있고 항상 이 한강 사이에 브릿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접근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A1-2 구역도 좋지만은 A1-1 구역의 공공재개발이 더 좋다고 보시면 좋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조합 직접 설립이라는 게 뭐냐면 패스트트랙으로 해가지고 구역 지정이 나잖아요. 추진의 자체를 생략하는 거예요. 바로 조합 설립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게요. 역세권 시프트를 했죠. 이건 뭐다? 장기 전세 주택이다. 여러분들 3000세대 만들어지는 곳에 4500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3000세대 만들어지는 곳에 임대주택이 한 400개 있었는데 4500세대 만들어지는 곳에 임대주택이 한 1600개 생겨봐요. 그럼 아파트의 보유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장기 역세권 시프트는 약간은 법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서 지금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승강장 끝선에서부터 1차 역세권이 250m 이내, 이때는 용적률을 500%까지 줘요. 한시적으로 350m까지 완화를 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는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많은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역세권 활성화 방안은요, 임대주택 비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뭐냐면 역세권 시프트가 어디로 바뀌냐면 역세권 시프트가 민간 도심복합 개발로도 바뀌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지하고 주거지가 두 가지 혼용되어 있으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세권 시프트가 앞으로 뭡니까? 바뀌어간다? 민간 도심복합 개발로. 자, 여기 한 가지 아셔야 되겠어요. 역세권 활성화 방안 중에서요, 노선형 상업지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1100%까지 가져가요. 이 앞에서 호텔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용산의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 그 인근 지역들은 어떨까요? 상권도 활성화 되겠지만은 주거지보다는 상권이 더 활성화 되겠죠. 그리고 업무지구가 생기게 되면 숙박시설도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지을 때 여기 같은 용적률을 800%, 900%가 아닌 1100%까지 주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강 숙박시설로도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민간 활용해서 하는데 공공기여를 통해 가지고 임대주택 비율도 많이 낮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제일 관심 가지는 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 중에서 노선형 상업지역에 있는 물건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노선형 상가 같은 경우는 앞쪽에 상업지잖아요. 뒤쪽에는 주거지예요. 이런 경우를 할 경우에는 준주거 수준만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요즘은 서울에서 제일 뜨거운 데가 이 사업이 제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은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용적률 1100%까지 해주겠다 라고 돼 있죠.